안녕하세요. 강동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문은 철학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지문은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얘기예요. 먼저 하이데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뭐라고 불렀냐? 현존재. 여기 네모칸 거 크게 돼 있죠? 자, 현존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정해진 인생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보통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죠.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좋다는 대로. 하이데거는 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세인이라고 해요. 그럼 특정한 누군가냐? 세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익명의 타인 전체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건 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타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인으로 살면 편해요. 왜? 남들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뭐를 얻냐? 그러니까 잃느냐? 나만의 고유성을 잃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비본래적 삶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본래적 삶? 아니요. 비본래적 삶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냐? 이런 거에서. 여기서 하이데거가 꺼내는 카드가 바로 죽음이에요. 이해 갔죠? 즉,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 갔나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무섭지만 중요한 겁니다. 왜? 죽음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반드시 온다. 실성. 그죠? 아직 안 왔어요. 다음에 대신 못 죽어줘요. 대체 불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체 불가능성.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볼게요.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다. 자체 내재된다. 대신해줄 수 있다. 없다. 나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거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 알겠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가능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선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죽음을 선취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이대로 살다 끝나도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이 바로 본래적 삶의 출발점이에요. 반대로 죽음을 그냥 언제 죽겠지 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니까 다시 세인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죽음의 은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배경지식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정리하면은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삶이 바뀐다. 이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삶을 반성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성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포인트만 짚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나를 볼게요. 나는 누구에게요? 사르트르예요. 분위기가 여기서 확 바뀝니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 기대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기대를 갖고, 실존적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바라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자유. 그래요.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을 극단적으로 자유를 만들어요. 그런데 죽음이 오면 게임 끝입니다. 기대도 자유도 전부 중단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내 삶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연히 들이닥치는 사건. 이걸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죽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우연히. 그죠? 하나의 사실일 뿐. 무슨성? 죽음의 우연성.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죽음은 난 없어요. 의미를 만드는 주체인 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타자입니다. 타자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은 넘어가면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있다가 죽었다고 한대요. 죽음이나 그 남긴 책에 대해서 철저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걸 인식하는 주체는 누구다? 타자다. 남이다 이거예요.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죽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후회하지 않게, 변명하지 않게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 이게 사르트르가 말하고 있는 실존적 삶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실전. 자, 문장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이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어렸을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왜 사는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현존재. 자,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은 미리 정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자, 현존재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 나는 뭐지? 이렇게. 그 사람만 인간이다. 이게 현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라는, 즉 자신의 존재 의미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인간은 뭐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운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다? 가능성은 긍정적인 거예요.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스스로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라는 우리 역접의 표지가 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곤 한다라고 했어요. 현존재라고 하면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뭐예요? 내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계에 따라 산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좀 수동적이겠죠. 이거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이 무엇으로서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했어요. 됐어요? 현존재는 뭐랑 같다? 익명의 타인이랑 같은 거다. 그거는 세인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본래적 삶을 산대요. 우리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건데 비본래적 삶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그렇죠. 아닐 글자가 나오면 부정적인 거예요. 자,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익명성, 즉,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감춘 거죠.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해 갔나요? 우리는 세인의 일원이에요. 즉, 세인의 일원은 익명의 타인이고 본래의 삶이 아니라 시킨 대로 살아가는 비본래적,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돼서 본래적 삶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삶이 뭐하다는 인식, 네, 유한하다. 무한과 유한이 있죠? 유한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어때요? 정해져 있죠?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성을 가지고 있다? 확실성이 있다. 반드시 맞아야 될까요?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죠? 왔으면 이 글을 보여드리고 있겠죠. 다시 말해서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현존재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니까요. 확실하니까요. 누구나 죽잖아요. 현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성. 이해했죠? 자, 정의 다시 확실히 죽어요. 그죠? 현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대체 불가능성.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 가나요? 내 죽음이에요. 적극적으로 대면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개인의 삶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죽음은 나니까요. 그죠? 본래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 그거를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자는 뭐를 느낀대요? 나 죽을 거야. 불안을 느낀대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새인, 그냥 난 수동적으로 살겠어.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뭐 하겠대요? 은폐시킨대요.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고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한대요. 죽음 확실한데? 아니야, 난 지금 안 죽어.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해서 선취, 먼저 취할 걸 요구했다고 했어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뭐 해와야 된다? 세워와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비불례적 삶을 뭐해라? 반성해라.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자, 가치 있는 의미니까 뭐로 끝났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달아나지 말고 뭐하자? 죽음을 대면하자. 그래야 어떻게 된다?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달락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측면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자, 그럼 볼게요.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자, 인생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럼 정의가 나왔으면 누가 말한 정의예요? 사르트르가 말한 정의죠. 그래서 내 목표를 쳐주시고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 기대. 그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기대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런 기대를 뭐하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 반드시예요.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한다. 이는 곧 나의 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이다. 됐어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우연히 나한테 찾아온 하나의 사실일 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나의 사라짐이에요. 이를 죽음의 무슨성이라고 했어요? 우연을 보니까 우연성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 장한단표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버린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즉 무엇이? 죽음이 뭐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어떻게 만든다? 무의미하게 만든다.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내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라지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 걔를 뭐라고 했어요? 타자라고 했어요. 타자가 뭐를 한다? 얘가 판단한다.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한대요. 예시죠? EX를 적어볼게요. 이렇게.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자인 남에 의해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지금 말했던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타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똑같죠?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에요.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르트르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뭐 봤는데요? 비판. 하지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도 자,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대요. 오,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뭐 할 수 있구나.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된다. 나도 뭐가 된 거예요? 타인의 죽음에서는 타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상실의 아픔을 뭐 할 수 있게 하는구나. 극복할 수 있게 하는구나. 즉, 결국에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예요. 이해 갔죠? 어디의 삶을 죽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인식하는 건 내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요. 현재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건 뭐를 통해서 내가 타자가 되면서 여기서 주체적인 태도란 내가 주어진 자유를 발휘하며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서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사르트르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면서 글을 마쳤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느끼셨나요? 그냥 읽어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위아래 앞뒤를 살펴보시면서 그 구조적인 맥락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 소화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선은 어휘부터 차근차근 학습하시고 선생님처럼 동그라미나 네모칸이나 세모, 역세모, 밑줄 긋기, 네모칸 긋기, 물결 표시로 밑줄 긋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펜터치를 꼭 하시면서 구조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해보세요. 자,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문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